국민의힘 안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또 김건희 특검법 찬성, 또 뭐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했던 김상욱 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제명,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 야합 없는 경선, 민생 경제 대책 네 가지 호소했는데 당내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결심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친한계와도 이제 소원해졌고요, 사이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당에서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만나고 싶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바로 또 화답을 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입장이 뚜렷하고 또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방출이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선택지 중 하나가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으로 갈지 받아줄지 궁금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 사실상 방출된 거다.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이것도 참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디테일한 거 건드려가지고 실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서 잘하길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김상욱 의원은 당시 12.3 계엄 때도 보면은 약간 감정이 앞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뭐 그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건 좋았는데 첫 번째 투표에서는 뭐 투표는 했지만 나는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소신 있게 나아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변신을 하는 모습, 그것도 이제 차기 집권이 유력한 그 당으로의 변신, 그 후보와의 만남을 원하는 이런 모습에서 참 그 조경태 의원이 변신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건 조경태 의원은 워낙 그 성실하고 지역 관리 잘했기 때문인데 뭐 그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문제고요. 이 김상우 의원이 자기가 정통 보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발언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는데 정통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싶다. 아까 그 농촌 그 기본소득 얘기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 민주당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농촌에는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절반 받고 농촌 직불금이라든가 혜택이 많습니다. 워낙 우리 사회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인 그 우리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기본소득 얘기를 들고 나오고,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그 포퓰리즘 그 탈피는 아주 그 정말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싶다? 결국은 본인이 정통 보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반성 많이 해야 될 그런 국회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둘 다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역시 순발력이 있어서 빨리 답변했는데 왜 이준석 후보는 말이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 뭔가를 알기 때문이죠. 뭘 아는 거죠? 이미 손 탄 지 오래다. 손이 탔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벌써 그 손을 뻗친 지가 오래됐고 탈당 이전에 이미 다 민주당 쪽으로 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탈당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손 탄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그럼 왜 거론을 했느냐? 갑자기 민주당 쪽으로 가면 비난 여론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만나고 이재명 후보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로 가더라도 가야 이게 모양새가 좋은 겁니다. 그런 놀라운 정보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준석 그 뭐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지만 되게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은 손을 안 태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그 김상욱 의원이 얘기한 그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대국민 사과, 야합 없는 경선, 민생 경제. 보수는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 네 개는 그냥 상식이잖아요. 뭔가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 규칙 사유 때문에 그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잘못한 사람 내란 피의자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당원에 대해서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야합 없는 경선 말고 공정하게 하자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당이 민생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대국민 사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개 이게 되게 무리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도저히 안 지켜지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진보 보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당연히 정치 집단이라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좋은데 영입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념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설득을 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우리 쪽으로 와라. 차라리 나하고 일하자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 쪽에서 사전 타진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권이 확실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게 분명했기 때문에 뭐 설득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배 수장님, 예. 이제 대선 과정에서 탈당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입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이에요. 예. 글쎄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대선 국면이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많이 엇갈리겠죠. 네. 지금 정치 지형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배신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정말 독립적인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다, 청년 의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정체성이 안 맞으면 뭐 못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 당의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렇게 이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 MBS 여론조사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 43%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한덕수 36, 김문수 28, 이준석 17.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느냐를 떠나서 결국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탈출해서 국민의힘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의 힘이 그런 정당이 돼야 되죠. 예. 매력 있게. 예.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당의 모습을 왜 국민의힘은 갖추지 못했냐.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재밌는 댓글들 많이 주셨습니다. 김상욱 의원 한석 힘을 보태주세요. 200석 채웁시다. 민주당에 입당하라 이런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 그나마 소신 있는 의원이었는데 이런 의견. 자, 울산 시민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울산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이게 어떤 의미의 사과인지는 각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갈 것 같은데 당장은 눈치 보여서 시간을 좀 끌겠지 이런 의견. 과연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가서 국힘에 있을 때처럼 쓴소리 할 수 있을까? 야, 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